그럼에도 행복하다. 메디슨 시스는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왼손에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고 의사들도 몰랐지만 생후 9개월이 되어서야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환은 눈물샘 귀환구 치아 지각 증후군, LADD 증후군으로 너무 희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 질환은 눈물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형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진단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살에 미래의 남편 케인을 만나 시애틀에서 살면서 삶을 꾸리고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에는 어려운 질문들이 따라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LADD를 유전받을 확률은 50%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1살의 메디슨은 첫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이정표는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초음파 검사에서 의사들은 아기의 왼팔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현재 34세인 메디슨은 피플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임신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평범한 일상을 간직하고 싶었어요. 임신 중 유전자 검사에서 LADD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팔다리가 없는 아기의 삶의 질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임신 24주 전까지는 중절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은 아들이 건강하고 온전하다는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라이커는 태어났을 때 왼팔을 잃은 상태였고 나중에 청력 상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순간은 출생 직후였습니다. 출생 후 유전자 검사에서 그가 LADD를 유전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메디슨은 말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극복했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알면서도 메디슨과 케인은 여전히 가족이 완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2020년 초 그들은 LADD 유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체외 수정 IVF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병원이 다시 문을 열자 그들은 IVF 시술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메디슨이 자연적으로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라이커 때문에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둘째 아들 레트는 양쪽 팔에 이상이 생겨 완전히 청각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2달 후 레트를 뒷좌석에 태우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디슨은 그 모든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흐느끼며 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회상한다. 그가 말했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미 정해진 거야 있는 그대로야. 우리는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야. 그 사고방식은 그 이후로 두 사람을 지탱해 왔습니다. 오늘날 역시 34세인 메디슨과 케인은 아들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데 집중합니다.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축하하는 것이죠. 수년에 걸쳐 그들은 이제 11살이 된 라이커가 글쓰기, 식사, 비디오 게임 등 모든 일에 발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커지면서 가족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현재 약 4만 6천 명의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라이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메디슨이 말합니다. 사실 이 모든 걸 시작한 건 라이커였어요. 오늘 아침 라이커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엄마, 오늘 밤에 제가 비디오
게임하는 영상 찍어서 모두에게 보여줘도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라이커가 차 문을 스스로 여는 방법을 알아내는 최근 영상은 1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와 거의 9천 개의 댓글을 기록했습니다. 라이커와 3살 레트가 메디슨의 발로 버거를 만드는 모습을 담은 또 다른 영상은 860만 회 조회수와 1만 개의 댓글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을 쓰는 게 역겹거나 더럽다고 생각해요. 메디슨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건 라이커가 끊임없이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는 거예요. 저녁 식사 전에도 발을 씻죠. 다른 사람이 손을 씻듯이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손보다 더 깨끗할 거예요. 저희가 받는 댓글은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라이커가 평생 힘들게 살 거라는 말들이죠. 그녀는 덧붙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저희는 적응 도구를 공유하고 라이커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싶어요. 끔찍한 삶을 살 거나 영원히 힘겨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이커가 자신의 능력을 세상과 공유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만큼 메디슨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조용하고 초기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라이커가 4살 정도가 되어서야 자신의 팔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라이커는 팔이 하나인데 엄마는 2개야. 라고 말하곤 했어요. 메디슨은 회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굳이 설명하거나 크게 떠들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그랬죠. 그가 7살이나 8살쯤 되어서야 어머니와 아들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감정이 북받쳐 울기 시작하며 내가 왜 이럴까다. 라고 물었습니다. 부모로서 정말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아들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신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어. 겉모습도 다르고 내면도 다르고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다. 우리 아들 팔은 하나인데 엄마는 2개, 엄나는 손가락이 4개인데 아빠는 손가락이 5개 이렇게 다 다른 것처럼 서로 다 다르게 만드신 걸 알 수 있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 감동적인 밤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메디슨이 아들을 보는 방식에 전환점이 아니라 의심이 드는 순간을 헤쳐나가는 방법과 점점 더 독립심을 키워주는 방법을 그녀가 어떻게 지도하기 시작했는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라이커가 성장함에 따라 그 독립성은 계속해서 꽃피우지만 어떤 일들은 여전히 창의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공립학교에 다니며 일반 교양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보조교사를 이용할 수 있지만 메디슨은 그가 그 지원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현재 옷 정리에 도움이 되는 드레싱 스틱을 시험하고 있으며 라이커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라이커가 스스로 바지를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벽걸이 후크를 설치했습니다. 대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발로 글을 쓰기 때문에 책상에 특수 의자가 있고 점심시간에는 자세 교정을 위해 의자를 하나 더 두죠. 발이 피곤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곤 해요. 그들의 가장 큰 적응형 장점 중 하나는 맞춤형 샤워 시스템입니다. 비누가 가득 찬 커다란 스펀지를 벽에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라이커는 이 스펀지에 기대어 등, 어깨,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서 생활하는 데는 또 다른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은 가족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아이를 친구 집에 보내거나 자고 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메디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보건실에 가요. 보건실에서 그를 위해 편안한 시스템을 만들어줬고 그는 정말 자신 있어요. 둘째 레트의 일상은 다릅니다.
매주 여러 차례 치료 세션에 참석하는데 하루에 3번이나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각 장애 아동과 난청 아동을 위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레트랑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레트의 형이 레트랑 비슷하고 레트는 레트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메디슨이 덧붙였습니다. 레트는 형이 하는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똑같이 입고 싶어 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싶어 하고 똑같이 놀고 싶어 하거든요. 메디슨과 케이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을 땅에 붙들어 두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에 의지해 왔습니다. 정말 행운이에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들들을 자식처럼 사랑해 주거든요. 우리 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해 줬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자라면서 수술과 병원 방문을 많이 했고 항상 조금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체 장애가 있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 아들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과 똑같아요. 뭔가 다르게 행동하거나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똑같이 유능해요. 메디슨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아들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차이점이 아닌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응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확신이 없어 보일 때 메디슨은 긍정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태도로 아이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라이커는 항상 그런 상황을 정말 잘 처리해 왔어요. 그냥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요. 애들이 나 쳐다보고 있어 라고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저는요, 다 자란 어미 곰이 된 기분이 들어요. 정말 귀엽지? 발로 뭐든 하는 아이야 라고 말하곤 해요. 그녀가 덧붙였다. 먹고 쓰고 색칠하고 비디오 게임도 하고 다 발로 해요. 손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갑자기 매료돼서 뭐야? 정말 멋진데? 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들도 발로 직접 해보는 거예요. 정말 웃기죠. 앞으로 메디슨은 가족들의 일상을 온라인에서 계속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넘치는 사랑과 지지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며칠 전 라이커의 댓글을 읽다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싶어서 울음이 터졌어요. 인생은 가끔 너무 고되고 세상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라이커가 가장 좋아하는 댓글은 인터넷에서 가장 멋진 아이야나 이 앱에서 가장 멋진 아이야 같은 거예요. 라이커는 그런 댓글들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특별해요. 사람들은 라이커의 초능력이 발을 쓰는 거라고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가족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나 영상 정말 좋아요 같은 댓글도 정말 많아요. 정말 최고로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정말 큰 힘이 돼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거예요. 언젠가 집을 떠나 가정을 꾸리고 스스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감과 필요한 도구를 주는 거죠. 라고 그녀는 덧붙입니다. 아이들이 저나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요. 또래 아이들처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느끼기를 바라요.